안녕하세요. 팔업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작전 세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이 루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대급 작전 종목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2,000원 정도에서 상승을 시작해서 여기 보이는 51,40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전 세력주였죠. 그래서 54,000원을 찍고 팔 기회도 주지 않고 점 하로 계속 하락을 하고 결국에는 썬코어라는 명칭으로 사명 변경 후 거래 정지로 주식시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이 차트를 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상승 출발 2,000원대 1억만 넣어놨어도 5만원이니까 50억이겠네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야 고점 찍고 상한가 고점 찍고 팔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점하러 가는구나 5만원에서 그나마 팔 수 있는 기회가 한 7, 8천원 정도의 거래가 이제는 크게 나는구나 그러면은 5분의 1 토막이 더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작전 세력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도 많으실 거고 아마 그런 종목을 보면서 아 나도 저때 사서 저쯤에서 팔았으면 진짜 팔자 한번 고칠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런 작전 세력주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이 작전 세력주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는 증권사에 있다가 이제는 사설 부티크라고 그러죠. 그런 사설 금융 투자회사에 뭐 사설 투자죠. 투자회사에 이제는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술을 드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급등주, 세력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우리 사기 도박단 아시죠? 뭐 화투나 카드 같은 거 거기에 사기 도박단들이 있는데 그 사기 도박단들한테 당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급등주를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기 도박단들도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많이 삼고 또 실제 우리 세력주도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는 것은 본인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급등주를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화투나 카드 사기 공갈단의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같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를 속이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예전에는 화투 같은 경우는 이제 손기술로 했죠. 뭐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목카드가 만들어지고 그 화투장 뒷면에 뭐 표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카드는 마킹이죠. 마킹 카드라고 그래갖고 카드 뒷면에 약품 처리해서 특수한 렌즈를 끼면은 그 무늬하고 번호가 보이게끔 그렇게 만든 카드를 갖고 다른 플레이어하고 게임을 하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작전 세력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은 이미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종목의 내부 관계자도 알고 또 그 종목의 유통 물량도 매집을 해놓고 다시 말해서 그 종목의 주가는 올리고 내리고는 세력들의 마음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이미 그렇게 지게끔 설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하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화투나 카드에서 돈을 잃는 사기도박단한테 걸려서 돈을 잃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호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작전 세력주와 현재 그 세력주와의 먼저 차이점만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작전 세력주의 특징입니다. 과거 작전 세력주 작전 시 시장 환경입니다. 증시 불법 매매에 대한 감시 기관의 방관적 자세,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발이 되더라도 작은 벌금만 물고 다시 나오고, 그래서 작전 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관심 시스템도 부족했기 때문에 뭐 활개를 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작전 세력의 구조는 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이거는 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큰 작전 세력과 작전 세력이 마음먹고 그 종목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꼭 기업 대표, 왜냐하면 그 종목의 지분을 가장 많은 갖고 있는 게 기업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세력들이 작전 중에 자신이 보유 물량 팔아버리면은 작전이 망치잖아요. 그래서 기업 대표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임직원이 작전 세력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주자 자금을 대는 뭐 사채업자나 또 현금 많은 부유층들, 그렇죠? 그리고 설계자, 이 설계자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주포죠. 이 작전 종목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는 자, 그걸 설계자라고 그러고, 이제는 또 기술자가 있겠죠. 트레이더.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작전을 세우고 매집을 이제는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매집을 하고 또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킬 때 매수와 매도를 번갈이 하면서 종목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종목의 호가를 올리는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술자라고 합니다. 뭐 정현직 증권사도 있고 또 심지어 각종 증권사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이나 또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작전 세력들이 이제 스카우트하죠. 고액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기술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 유인책을 담당하는 바지사장. 이렇게 이제는 작전 세력 구조는 이렇게 보통 이루어지고, 과거의 작전 재료는 주로 내부 거래를 통한 뭐 기업 인수합병이다. 뭐 비상장 기업, 우량한 비상장 기업이 뭐 자본 잠식인 상장 중인 회사와 합병을 하겠다. 이런 내부 정보를 통해서 그랬을 때 뭐 이제 작전이 들어가고, 또는 뭐 신기술, 신사업, 지금 보면은 참 낭만이 있는 것 같죠. 보물선, 뭐 금강, 이런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이제는 과거 작전 세력주들의 재료가 되었다. 그리고 작전 방법은 장기간 물량 매집 장악 후 대시색 폭발, 장기 상승을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상승을 대시세 폭발 전부터 매집 물량을 매도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방금 작전 시 시장 환경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감시기관의 이런 방관적 자세와 감시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량을 장기간 매집하고 시세를 크게 대폭발을 시키면서 아까 그런 루보 뭐 50배가 오르고 막 5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0배 막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전 방법은 이렇게 장기간 매집 후 대시세 폭발을 한다. 매도는 당연히 물량 매집량이 많기 때문에 대시세 폭발 전부터 이제는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 수익은 최소 2배에서 10배. 이때는 참 연속 점상도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쫙쫙쫙쫙 오르고. 그리고 그만큼 상승폭도 크다. 이게 과거 작전 세력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작전 세력주의 특징은 먼저 시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융 감독기관들이 불법 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처벌 강화와 벌금 강화, 그리고 최첨단 감시 시스템 상시 가동. 그렇기 때문에
작전하는 세력들도 쉽게 큰 한 종목을 크게 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작전 재료 진위 여부, 이 작전 재료가 쓰이는데 이것들이 맞나 안 맞나가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단이 이제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 과거와 달리 뭐 일반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막 상승하는데 그 종목이 뭐 과거처럼 예를 들어 뭐 보물선이다 아니면 뭐 금광 개발을 했다 이럴 때 일반 사람들이 그 사실인지 아닌지 뭐 바로바로 뉴스나 아니면은 공시단체한테 전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이 작전 세력들한테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최근 작전 세력은 아까 과거와는 그렇게 정석적으로 딱딱딱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인원 또는 비대면 얼굴을 서로 안 보는 거죠. 못 봤다는 거죠. 비대면 특정 모임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조막손이다, 뭐 동호회 소수 인원이다, 아니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소규모 사설 투자회사 부티크 같은 그런 소수 인원들이 이제는 세력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매 재료도 뭐 비현실적인 뭐 금광재료 뭐 보물선이다 뭐 금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주나 경제 방향을 고려한 단기 재료로 이제는 모이고 있다. 그리고 매매 방법 이런 소규모 인원 뭐 비대면 특정모임 소수 인원이 단기 매집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매집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단기 매집 후 일반 투자자에게 유인 후 물량을 정리 대부분 단기 시세죠. 예를 들면은 물량을 넘길 때 얘는 우리 시간의 매매도 아마 많이 참고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시간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의 매매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킵니다. 뭐 통정 매매라고 하죠. 뭐 일정 시간대에 이만큼 매수 물량이 나오면은 또 자기 물량을 매도로 해서 자기 수량은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렇든 아니든 시간의 매매를 일단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일반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렇게 단기간 모았던 그 물량을 장 초반 시간외가 상승했기 때문에 장 초반은 분명히 급등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9시부터 뭐 9시 반 아니면 10시 이내 뭐 20%, 뭐 심지어 25%까지 뭐 VI 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그때 단기간에 매집했던 물량을 정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간의 상승이 아니라 장 초반부터 시간의 장전 매수 수량 있죠? 그거를 밑에 많이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급등으로 일반 투자자 유인해서 15에서 20% 상승을 계속 유지를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단기간에 매집한 물량 조금씩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장 마감 전, 뭐 2시 반에서 뭐 3시 10분, 20분까지 단기간에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여러분들 급등주 한번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 후반에 한번 쏟아지면은 뭐 10분 이렇게 안 갑니다. 그냥 1, 2분 내에 막 그냥 뭐 1초 만에 그냥 시장가로 다 던지기 때문에 뭐 5분 만에 그냥 7, 8%, 10%씩 막 쭉쭉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소나기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일봉 차트로 보면 소나기가 내립니다. 진짜 장대비가 파란 게 쭉쭉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최근 작전 세력주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목표 수익이 과거에는 뭐 최소 2배에서 뭐 10배 이렇게 잡았는데 작전 목표 수익은 최근에는 2배도 아닙니다. 2배 미만입니다. 뭐 30%, 50%, 뭐 60%, 70% 이런 식으로. 왜냐? 일본에서 나온 시장 환경이
작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상은 드물고, 왜냐, 점상 한두 번 치면은 시장에 바로 관심을 받고 투경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제도가 상당히 이 급등하는 종목에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증시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2배 미만에서 진짜 많으면 5배, 그것도 정부 정책주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상승폭도 당연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작전 세력주하고 최근 작전 세력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작전 세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 급등주를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급등주도 그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급등주에서 수익을 크게 내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 대회에서 1등, 2등 하신 분들 정석적으로 뭐 일반 대형주 그런 매매를 해서 그런 수익률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급등주를 찾아서 그분들은 그 급등주 매매를 확실한 원칙과 매매 기법을 갖고 임했을 겁니다. 참고로 뭐 급등주 매매를 할 때 마이너스 2% 나오면은 뭐 로스컷 해는 그 설정을 해놓던가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도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도 본인만의 기준을 꼭 지킬 것이고요. 그래서 급등주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일반 투자자분들은 급등주를 매매를 한다는 게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급등주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질 때는 일반 매매가 잘 될 때는 절대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매매가 일반 매매에서 손실이 나고 잘 안 되다 보니까는 한 번에 빨리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급등주 차트를 또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샀으면은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이 얼마겠구나, 이런 희망의 생각을 갖다 보면은 또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급등주 매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는 급등주 매매 시작 전부터 여러분들의 심리는 불안한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급등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수익으로 인해서 급등주 매매 기법이 나에게 최적화된 매매다, 이거밖에 내가 살아날 길은 없다, 오직 그 길만 생각하고 빠른 길만 가려고 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성공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분들 자본까지 다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두 번 이익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 급등주 관심 가져서 한번 매매했을 때 차라리 큰 손해 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급등주 매매를 무서움을 알고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상따 왜 안 해봤겠습니까? 급등주 매매 왜 안 저 같은 경우는 있던 없던 모든 매매는, 여러분들 뭐 했던 매매는 다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시간의 매매도 해보고 시초가 매매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모든 매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 기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두 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 기법을, 그 매매 자세를 반드시 없애버리고, 매매는 다른 정석적인, 누가 봐도 이 매매로 내가 장기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작전 세력주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런 급등주가 왜 위험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주식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